제18편 환단고기 38회 북부여사. 전편에서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를 변주한 것인지 모두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면 환단고기에서 북부여사는 과연 어떤 역사를 변주해서 조작 이입했던 것일까요? 참고로 단군세기는 단군항검, 고죽국, 소주, 동주의 역사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부여사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북부여사의 주인공이 바로 흉노입니다. 북부여, 지명에 붙는 동서남북의 의미. 지명의 앞에 붙는 동서남북이란, 예를 들면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즉 경도인 서울에 포함된 지역의 동서남북입니다. 경동, 경서, 경남, 경북이란 경도인 서울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즉 경도인 서울을 벗어난 지역의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면 북부여란 부여에 포함된 북부 지역이 됩니다. 남부여, 동부여 역시 부여에 포함된 남부, 동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역사는 부여는 충청도에, 그리고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는 동북 삼성과 몽골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여의 의미와 위치. 우리가 평상시 무심히 지나쳤던 부여의 의미를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불리, 불이, 부도, 박. 부여는 불이, 불이, 부도, 박을 한자로 음치한 지명입니다. 불은 밝은 것이기 때문에 불이, 부도를 박토라고도 합니다. 관중의 제왕의 성 국내성을 불이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박성이라는 말로 양성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위례가 위리, 비리, 불이, 부여와 동일한 말입니다. 한성과 국내성은 동일한 성입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 박되어 있었던 성이 바로 한성, 국내성으로 이들이 바로 불이성인 부도성, 부여성, 백성이었습니다. 이곳 관중의 북부 지역이 북부여이고 남부가 남부여, 동부가 동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중의 불이성에 흐른 강이 한강인 압록강으로 이를 불이성강인 예성강이라고도 합니다. 신등 동국여지 성남. 자, 그러면 우리의 시리즈 신등 동국여지 성남에서 부여를 찾아봅시다. 충청도 부여의 군명을 소불이, 남부여, 반월사자, 여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부여의 산천을 인용하면 부소산, 현 북쪽 삼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수에 있는 산이 부수산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개성의 군명이 부수합으로 부여란 불이, 불이의 부도의 의미로 이곳 불이 부도인 박토에 있었던 성이 불이성인 국내성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 부여였습니다. 남부여, 북부여, 동부여는 부여의 남부, 북부, 동부 지역으로 모두 관중의 지명들이었습니다. 부소산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관중의 불이인 부여에 가까운 곳에 개성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 이곳 불리, 불이, 부도가 또한 한양장안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접경한 관중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북부여사가 등장하는 동시대에 아주 핫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동시대의 황제국 한나라의 황실과 흉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역사인 북부여사의 정체는 뻔합니다. 불리, 불이, 부도의 박토는 또한 화산, 금강산, 한라산으로 둘러싸인 만중산의 가운데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관중이라고 합니다. 관중의 장안이 한양인 이유. 자, 그러면 왜 한양을 장안이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서순, 남경가를 인용합니다. 제1수. 오랑캐 군대가 권장대를 가볍게 건드리니 밝은 임금은 서쪽 땅 족도로 왔어라. 권문관 높이는 5,000척이요 돌로 만든 누각은 하늘로 통하노라. 권장대. 한 무제 때 장안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 장안 궁궐을 상징.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관중 장안의 권장들을 공격하니 당 현종이 개경인 성도로 피난을 갔다고 했는데 권장대를 장안에 있었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 권장궁이 등장합니다.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권장 추녀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주작을 뚫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공력의 실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권장궁의 봄 새벽 갑자년 3월 초하루 월가이다. 천문만호 온 도성 모두 봄에 들었는데 옥루가 약해지자 밤은 새벽으로 향하네. 약한 버들 늘어져 채색 의장을 휘감고 꾀꼬리 우는 소리 공교롭게 수심하는 이 괴롭히네. 점점 구슬발에 희미한 그림자를 거두어주고 부질없이 궁정들의 세세한 티끌을 엄습하네. 밝아오자 점점 붉은 햇살을 보게 되니 골룡포 선명한 곳에 주야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네. 이 시에서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조선의 궁궐이 있었던 한양의 권장궁에서 야근을 하면서 주야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세운 권장궁에서 소위 조선의 명종 19년 3월 초하루에 조회했던 사실을 월가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만호란 장안을 소식하는 대표적인 어구로 결국 장안이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관중의 장안에서 개경인 성도로 통하는 9,000개의 구천은 또한 향산유랑가에 등장합니다. 구천의 은하수가 쇠길로 내려오니 산주포 나는 형세 굿살을 해잡는 듯 용연포 깊은 소에 노령이 잠겼는데 상상층 천신포는 하늘박 소리로다. 산주포 용연포 천신포의 묘사가 향산록에서는 구천의 은하수가 쇠길로 내려오니라는 한 구절이 빠진 것이 우선 눈에 띕니다. 왜 뺐을까요? 바로 이 구절이 200의 망여산 폭포의 은하 낙구천이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빼고 향산별곡은 폐기했어야 하는데 그 원본의 노래가 누군가가 부르고 있어서 채록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금강산의 여산폭포가 산주포와 용연포와 천신포의 3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산에 있는 그 여산폭포요. 대동지지 고도소 읍줄의 그 수양폭포라는 것입니다. 당 현종이 관중장안의 축에서 천문관을 넘어 개경서울로 가는 짧은 거리에 건병문 서기누각 9,000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관중을 지키는 관문이 천문관입니다. 관중인 장안의 축에서 개경으로 넘어가는 건병문은 또한 검산형에 있는 문으로 검땅에 있는 벽이 검벽이며 산이 검산이기도 합니다. 택리지의 영병부 북쪽이 검산형이다. 곧 고구려의 환도성이며 성토가 아직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성이란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환주, 임한, 영주, 영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평원, 안북, 식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과 평안도 안주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의 환주에 있었던 성이 환도성이기도 합니다. 당 현종이 장안 한양에서 검산영인 천안의 환성인 안시성을 지나 개경으로 들어가는 경로였던 것입니다. 천안에 있는 관문이 천문관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후를 인용하면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환도성인 안시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환도성은 또한 발해가 당 현종을 위해 전도한 상경 용천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나라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이 한양 장안이며 이곳에 황제국 한나라의 궁궐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북부여가 있었던 관중에 한나라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항으로부터 받은 봉지 한중인 한양을 기반으로 평양인 팽성의 소초평 항우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해서 국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곳으로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한이 들어간 글자는 현재 중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양의 고유 명칭이 한으로 그래서 현재에도 서울을 한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발 편협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관중의 한양 장안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으므로 또한 황제가 된 이후 이곳 관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북묘가 있었던 곳이 바로 한나라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흉노. 흉노가 탄생하는 시기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시점으로 이 두 나라의 특징이 하상주 나라의 2000년 동안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왔던 제후국의 시스템을 철폐하고 9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제후국의 후손들이 자리 잡을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 제후국들이 진나라와 한나라에게 대항하기 위해 연합체로 뭉친 것이 바로 흉노였습니다. 흉노의 중심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하면 두만선우는 흉노의 손으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몽골어나 투르크어로 투맨과 관련이 있다. 투만은 터만인 만토, 만주의 사람입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몽념의 북방수비를 맡겨 흉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진시황이 죽고 몽념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죽게 되자 흉노의 지도자 두만선우는 오르도스 지역을 회복하고 다시 이 일대를 누비게 된다. 흉노의 두만선우는 오르도스 일대를 장악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한나라에 도전하는데 이곳 오르도스는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흉노가 있었던 곳이 인류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한서 고제봉규에 흉노가 엉골 가파른 산에서 두 봉우리를 세워 한을 도왔다고 합니다. 초한대전에서 흉노가 항우가 아닌 유방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제 흉노가 있었던 오르도스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호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연문록을 인용하면 호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들의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대칸에게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고탄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면화가 많이 자란다. 포도밭과 울타리와 정원이 많고 주민들은 교육과 수공업으로 생활하지만 전사들은 아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또 다른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같은 페이지 주에 코탄, 화전,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역교의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혹은 알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당서역계에서는 구살땅나라고 하지 않고 구살단나라고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대당서역계의 주작자들은 이 호탄이란 이름과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것을 대단히 꺼렸던 모양입니다. 주에 고스타나 코탄 즉 오늘날의 화전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는 스탄 혹은 스타나 하면 스당 즉 땅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땅 즉 콧땅이나 코탄이나 코탄이나 갓땅이나 한 가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참으로 괘씸합니다. 화전의 전자가 역사를 조작한 일본어에서는 다로 읽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후도 부도라는 고대의 원 발음을 부도 혹은 이두식으로 화전이라고 쓴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노가 있었던 오르도스가 오르토 알토로 이곳 오르도스가 신시계천의 부대였던 키타이 스키타이의 샤카의 땅인 것이었습니다. 오르도스라는 이름은 신시계천의 부도인 알토 아르토와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흉노가 자리 잡았던 오르도스가 인류의 시원지인 관중의 알타로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원지에 흉노가 있었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대사에 등장하는 난생 신화란 이들이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닌 고대사의 주인공들이 활동했던 핵심의 지역 이름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땅, 알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르도스 알터의 화전이란 화주에 있는 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주의 제명을 살펴보면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독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전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한자 박은 박터인 부도를 단지 한자로 음체했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은 한나라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이며 또한 제후국 후손들의 연합인 흉노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환단고기 북부여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흉노였습니다. 낙양, 참고로 낙양의 위치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앞 천안 안주의 천축국 앞에 펼쳐진 고죽국 풍패를 기점으로 화산의 뒤편 그리고 오악중 맨 오른쪽 오봉산인 오로봉 낙산까지가 모두 낙양 지역이었습니다. 관중 안의 한양 장안은 천문만호요. 낙양은 10만호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낙양이 장안보다 10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